애매하죠. 우리 최 원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아닌가요? 거기 맞아요. 거기 맞는데 밤에 내가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잘 자요.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나기태 원장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최종민 원장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죠. 우리 최 원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아닌가요? 거기 맞아요. 거기 맞는데 우리가 뭐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다 보니까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통이랑 그 다음에 팔을 연결하는 관절이 어깨고 그 주변에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인대 등을 다 포함해서 어깨 관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정말 다 달라요. 여기가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여기가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어깨 뒤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오히려 이 팔꿈치 위쪽에 여기가 아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거기 아픈 분들이 다 어깨가 아픈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승모근 쪽이 아프면은 이 승모근 자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최 원장님께서 진료하시는 목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깨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어깨 관절보다는 이 아래쪽에 팔 아래쪽 이 부위를 아파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결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중 없습니다. 다 아프십니다. 그분들은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가 아니라 어깨가 너무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분들은 아픈 부위 어깨 관절 전체가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를 아파하기보다는 어깨 전체가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아픈 분들, 여기 오히려 이 부분을 아파하는 분들은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분은 정말 어깨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깨가 아픕니다 하고 들어오셨는데 여기 목이랑 연결된 이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은 저희가 척추센터 먼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여기 이 부위, 특히나 승모근 부위가 아프면서 어깨는 잘 움직이세요. 그러면은 우리 정형외과 진료보다는 먼저 목을 보시는 우리 척추센터 원장님 진료 먼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여기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똑같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어깨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오십견 걸렸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깨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 병을 크게 저는 3가지로 나누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많이 아시는 오십견. 오십견은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에요. 오십견보다는 정확하게는 동결견이라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두 번째가 이제 충돌증후군, 어깨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이름의 병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흔히들 많이들 또 알고 계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3가지 병은 그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제가 그 병들을 좀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결견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frozen shoulder거든요. 어깨가 frozen, 얼어버렸다, 어깨가 굳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요. 제일 흔히 말씀하시는 증상이 어깨가 갑자기 움직여지진 않는다.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치는 않아요. 동결견이라고 해서 똑같은 동결견이 아니고 1차성 동결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2차성 동결견이라고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너무 그래서 어려운데요? 흔히 그냥 원인을 모르는 동결견이 있고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가 아프고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오면서 특히나 심한 분들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원인이 없는 동결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을 어떻게든 풀어주는 게 치료고요. 실제로 이제 동결견에 걸리신 분들이 일단 사실 40대부터 30대 이하에는 잘 없고요. 40대부터 많이 생기는데 40대 분들이 많고 50대가 더 많고 60대가 더 많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생기는데 40대 분들이 자기가 동결견, 제가 50견이라고 하면 되게 억울해하세요. 나 50 아닌데 벌써 50견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한 30%는 40대에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치료만 잘하면 후유증이 많이 남거나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환자분 충돌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다친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말하는 충돌은 외부에서 무슨 힘이 이렇게 와가지고 빵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깨 뼈들 사이가 견봉이라고 하는 뼈랑 우리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위치가 사실은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부딪히는 걸 저희가 그 어깨 뼈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돌 증후군은 사람마다 생기기 쉬운 분들이 있고 잘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거죠. 어깨 모양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타입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분들은 잘 생기는 분들, 이분들은 잘 안 생기는 분들 이렇게 분류한 연구도 있고요.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는 분들이 어깨를 많이 사용했을 때 그 뼈들끼리 부딪히면서 거기서 통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어깨를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어깨가 팔을 들 때 이 시작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거를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는 총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흔히 극상근이라고 하는 힘줄이 제일 많이 찢어져요. 걔가 먼저 찢어지면서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 동결견이라든지 오십견과 달리 그 물리적으로 힘줄이 끊어지는 그런 병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동결견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굳는 병이기 때문에 굳어있는 어깨를 풀어주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는 어깨를 강제로 우리가 푸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뭐 충격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수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로 심한 분들은 동결견이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은 우리가 뭐 이렇게 쬐서 하는 건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어깨 관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굳어있는 관절남을 늘려주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죠.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을 얘기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뼈가 이렇게 모양이 안 좋고 그래서 어깨 뼈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한 분들은 사실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약물,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그분들이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하자고 하고요. 뼈 모양 자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수술 외에 이걸 다른 방법으로 뭔가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돌되는 뼈의 모양을 약간 바꾸는 수술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요 부위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수술을 하면서 관절경을 통해서 그 뼈를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 보시면 이런 것처럼 이 뼈가 없어졌잖아요. 있던 뼈가.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두 뼈가 부딪히는 부위에 더 이상 충돌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죠. 네, 회전근개 파열. 네, 말 그대로 이미 파열이 된 겁니다. 이 파열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점점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열이 조금 났다고 해서 수술 안 해도 되고 파열이 큰 경우에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파열도 점점점 파열이 진행되는 것으로 점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파열이 된 분들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극상근이 파열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히 붙는 경우보다는 수술로 인위적으로 다시 네. 이어붙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진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끊어진 힘줄 다시 붙지도 않냐? 네, 다시 붙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 수술 안 하고 제일 좋은 경우가 통증이 좀 사라지고 병이 진행되지 않는 정도지 급 떨어졌던 힘줄이 다시 붙거나 이게 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그 회전근개 파열이 된 경우에는 그리고 통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센터로 찾아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척추센터로 전원해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많죠. 어떤 경우가 많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사실 관절센터에 오셨다가 저희 쪽으로 전과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견갑골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그 외에 팔이나 손가락 그리고 팔꿈치 주변부가 통증이나 저림 같은 감각 이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견갑골 통증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견갑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절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어깨를 움직여 보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어깨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는 대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뒤로 한번 젖혀보세요 해서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날개뼈 쪽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목 디스크가 팔로 가는 날개뼈에서부터 팔로 이어지는 신경을 짓누르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와 신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어깨 치료를 하다 보면 제 어깨 치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수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물어보는 게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라고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 어깨가 문제가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1시간에 한 번씩 깬다. 뭐 아예 못 잤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뭐 어깨 만약에 수술하자고 할까봐 겁나서 늦게 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증상이고 그런 분들은 어깨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면은 머리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내가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잘 자요.